like roses, tasting of wine. 안녕하세요. 코딩 고스트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 학생들이 그 초반에 코딩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CSS 안 먹어요. 했는데 안 나와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또 질문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다른 분들도 또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음, 자, HTML로 마크업을 하고 CSS를 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5가지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도대체 내 CSS 스타일은 왜 적용되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오타입니다. 가장 흔하고 허무한 이유인데 속성명이나 값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코드를 봐서는 초반에는 좀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오타를 찾아내는 방법 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저는 01이라는 HTML 문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어, DL, DT, 뭐라고 할까요? HTML, DD는 키워드를 설명하는 거니까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어, 자, 그 다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다가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엔터 폰트 사이즈 20픽셀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해요. 음. 세이브를 한 다음에 라이브 서버를 켜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선생님 바디에 백그라운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일단 CSS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내가 저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오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개발자 도구를 먼저 띄워서 내가 스스로 디버깅을 해보는 거예요. 이 CSS를 물론 요즘에 AI한테 돌려서 코드 좀 검토해줘 하면 고쳐주겠지만 스스로 자꾸 오타를 찾고 오류를 찾는 디버깅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여러분들이 실제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 입문을 하고 해보다 보니 좀 수정의 한계를 느껴서 어, 오히려 바이브 코딩을 먼저 한 다음에 코딩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바디에 준 것이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디 태그를 여기서 찍어보면 되죠. 자, 찍은 다음에 밑에를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개발자 도구를 확대를 해볼게요. 해보면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는 있지만 여기 보면 느낌표가 딱 나와 있죠. 음. 이렇게 느낌표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오타구나, 오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오타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디가 틀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뭐 세미콜론 expected라고 나오는데 앞에 세미콜론을 기대한다. 뭐 세미콜론이 빠졌어요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CSS가 에러가 난 지점을 보면 여기서 에러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 전에 에러가 난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주면 해결이 되죠. 아니면 세미콜론을 콜론으로 적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오타, 세미콜론, 뭐 이런 중괄호의 부재, 이런 거의 부재라던가 아니면 요 중괄호를 하나는 이렇게 소괄호로 닫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뭐 따옴표가 있는데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거나 따옴표가 양쪽이 하나는 더블 커트고 하나는 싱글 커트고 이렇게 다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오류를 찾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현재 코딩하고 있는 폰트를 좀 내가 코딩 폰트를 쓰고 있는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코딩 폰트는 어떤 폰트냐면 제가 숫자 0을 쓰고 대문자 5를 썼을 때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고요. 숫자 1을 썼고 소문자 1을 썼을 때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돼요. 소가로와 중가로가 구분이 돼야 되고요. 컬러로 구분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시각적으로 딱 보고 이거는 영문오네, 이거는 숫자 0이네,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오타를 찾기 힘들어요. 음. 똑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폰트에 따라서. 그래서 꼭 코딩 폰트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코딩 폰트 같은 경우는 핵이라는 폰트도 있고요. 그 외에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현재 어떤 폰트들을 많이 쓰는지, 또 어떤 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글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요 코딩 설정에 어, 요 또 나중에 한번 GPT한테 물어보세요. VS 코드에서 폰트 설정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여기에 느낌표가 개발자 도구에서 나오면 오타가 문제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셀렉터의 오류예요. 셀렉터의 오류는 어떤 때 생기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DD는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하고 컬러를 화이트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먹어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쓰는 경우. 자, 요거는 틀렸죠? 왜 틀렸냐면 DT와 DD는 형제 요소죠. 서로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쓰게 되면 하위 요소가 돼요. DT의 하위에 DD 태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런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못해 놨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DT 차일드 DD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꼭 이 태그뿐만 아니더라도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또 종료 태그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쪽 끝에 갖다 놓는다거나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DD 태그에 컬러 화이트가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폰트 사이즈도. 그러면 이 태그를 개발자 도구로 찍어서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면 여기에 만약에 오타라면 느낌표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태그에는 적용된 CSS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나는 CSS를 줬는데 적용된 게 없다는 건 내가 여기 셀렉터를 올바르게 쓰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고쳐보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게 먹으려면 이렇게 형제 요소를 쓰던가 뭐 그냥 DD를 쓰던가 이렇게 좀 고쳐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크업 오류. 자, HTML 태그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중첩 구조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을 한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p 태그를 적고요. 헬로우를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h1을 적고 월드를 적었어요. 자, 여러분 이 태그는 잘못된 태그예요. 잘못된 마크업입니다. 잘못된 마크업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이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 태그 하위에 h1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p 태그 하위에 있는 h1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를 주겠어 라고 했는데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거죠. H1한테 왜 안 먹는 거야? 하고 H1을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아무것도 없으면 셀렉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셀렉터가 맞아요. 그쵸? P 밑에 H1, P 밑에 H1 맞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마크업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서 브라우저가 해석한 마크업은 좀 다르죠.
이 브라우저에 이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이 태그는요, 내가 쓴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걸 브라우저가 돔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해석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잘 보시면 p 태그는 헬로우에서 끝났고요. 월드 H1으로 묶고 밑에 p 태그 빈 게 하나 더 들어갔죠.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마크업 중첩 구조를 웹 표준에 어긋나게 썼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나름 맞게 고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렉터가 틀린 게 돼버린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HTML 마크업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건데요. HTML 마크업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규칙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요거는 AI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알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 태그를 복사해서 여기에서 태그가 잘못 들어간 걸 찾아줘. 웹 표준에 어긋나거나 중첩 구조가 잘못된 걸 찾아줘. 이렇게 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p 태그는 블록 요소이고요. H1도 블록 요소예요. p 태그 안에는 어떠한 블록 요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헤딩 요소 안에도 블록 요소가 들어올 수 없어요. 얘네들은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p 태그가 아니고 div 태그라면 여기도 div라면 적용이 되겠죠. 지금처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셀렉터가 맞았지만 실제적으로 중첩 구조가 틀렸기 때문에 이 셀렉터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마크업을 잘 했는지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나 세미콜론 어류. 이거는 이제 어, 처음에 얘기했던 오타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오타라는 거는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D로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도 오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콜론을 콜론으로 적거나 빼먹거나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여기를. 근데 CSS의 선언문과 선언문 사이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CSS가.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 경우의 수. 음. 자, 마지막 우선순위 오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CSS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의 선택자의 종류를 보는 거예요. CSS 선택자 종류. CSS의 셀렉터로 올 수 있는 종류는 엘레먼트, 태그죠. 그다음 클래스, 그다음 수도 클래스. 이건 가상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가상 요소 선택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콜론 찍고 하는 클래스명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다음 ID 셀렉터, 인라인 스타일, 뭐 important라는 플래그가 붙는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엘레먼트를 봤을 때 엘레먼트라는 것은 태그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바디 태그에 백그라운드 레드를 줬어요. 근데 밑에다가 다시 바디를 선언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를 줄까요? 자, 올리브를 줘볼게요. 자, 그랬더니 올리브색으로 나와요. 그쵸? 이거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택자가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나는 레드로 준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파일에 CSS는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 다른 사람이 혹시 공동 작업을 했을 때 내가 선언해 놓은 것을 다시 오버라이딩 하진 않았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바디 태그를 딱 눌러서 보는 거예요. 나는 레드로 했는데 다른 곳에 올리브가 있는 걸 모르는 상황이겠죠. 눌러서 딱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올리브 이 파일에 있네. 그리고 내가 선언한 거는 요 밑에 있는데 느낌표가 없이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적용은 됐으나 나중에 선언한 것 때문에 취소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택자에 대해서 엘레먼트를 보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선택자가 똑같은 특정도, 똑같은 명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언한 게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제가 여기에
자, 그렇다면 H1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바꾸면 바뀌어야 되죠. 나중에 선언했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잘 보면 또 안 먹어요. 아니, 얘도 태그고 얘도 태그인데 나중에 선언한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는데 왜 얘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눌러보면 되죠. H1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자, 이번에는 나중에 선언한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가 이전에 선언한 것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쵸?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이 선택자를 쓸 때에 한 개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 썼다가 클래스 썼다가 태그 썼다가 가상 클래스 썼다가 막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시도라는 게 있어요. 명시도 또는 특정도라고도 부르는데 엘레먼트의 특정도는 000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태그가 두 개죠. 그럼 얘는 0, 0, 0, 2의 우선순위를 가져요. 근데 얘는 태그가 하나죠. 1. 그래서 얘가 이기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특정도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밑에 또 뭐 랩이 있는데 그 밑에 리스트가 있고 그 밑에 div가 있고 그 밑에 A가 있고 스팬이 있다. 이것과 컨테이너 밑에 있는 스팬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보 때는 좀 고민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도 스팬 태그를 단번에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찾아갈 수 있다면 두 번째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택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클래스는 0010이라는 특정도를 가져요. 그러면 얘는 특정도가 클래스가 3개 있죠? 컨테이너 랩 리스트. 그럼 클래스의 자리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3개 있으니까 3이 되고요. 태그는 div a span 3개가 있으니까 마지막 1의 자리에 태그 3 3개가 옵니다. 근데 얘는 클래스 하나, 태그 하나죠. 이렇게 되게 되면 특정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게 돼요. 그럼 이 다음에 이 스팬에 대해서 번복하는 선언문이 필요할 때는 이거보다 더 길게 써야 돼요. 그래야만 얘의 우선순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유 없이 이렇게 모든 경로를 다 써서 하는 것은 특정도만 높이는 거라 좋지 않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쓰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정도를 계산해서 높은 것이 선언 순서에 상관없이 이긴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레먼트가 특정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높고 그 다음 아이디. 그 다음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선택자를 고르지 않고 여기에다 직접 쓰는 거. 이렇게. 저기 보이시죠? 화이트 하면 화이트로 이렇게 보이고 태그에 직접 인라인 방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아이디를 쓰고 그 밑에 클래스를 적고 태그를 적어서 특정도를 아무리 높여도 얘가 이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아주 특별하게 뭐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한 번에 수정해야 된다거나 복잡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든 문서를 수정할 때 매번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mportant라는 플래그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H1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오렌지가. 근데 얘를 꼭 적용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로 important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important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내가 웹사이트를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를 사용자들이 인쇄할 수 있도록 인쇄 페이지를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인쇄할 때도 검은 배경화면에 흰 글씨면 인쇄하는 사람들이 잉크가 너무 많이 들거나 어쨌든 잘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인쇄용 CSS를 따로 만든다면 따로 만들고 미디어 프린트를 지정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모든 CSS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니 프린트용일 때에는 바디의 배경색을 없애고 글자는 검정으로 해. 약간 요런 때, 요런 임포턴트로 한 번에 좀 바꿔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정하는데 CSS가 잘 안 먹어. 이런 우선순위 같은 거 모르겠고, 아, 임포턴트 하니까 먹네.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임포턴트 간에 또 싸움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에 임포턴트 쓰는 일은 그냥 거의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포턴트를 불필요하게 쓰면 아, 이 사람 CSS 잘 못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음. 자, 어쨌든 요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CSS가 안 먹을 때 체크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오타인지 셀렉터 오류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일단 느낌표 나오면 제일 찾기 쉬워요. 아, 오타가 있구나 하면 되니까. 그다음 셀렉터가 내가 잘 썼는지, 그다음 마크업의 중첩이나 이런 구조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종료 태그를 안 적진 않았는지 해보시면 되고, 뭐 가로나 세미콜론 오류가 있는지, 내가 폰트를 또 잘 쓰고 있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CSS가 안 먹어서 좀 고생하는 일은 좀 덜어질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오류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고 어, 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백밀러도 잘 못 보고 앞에도 보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엔 좀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코딩도 똑같습니다. 뭐가 안 될 때, 어렵네, 막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가 그래봤자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오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면 아마 금방 실력이 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밑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CSS가 안 먹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